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베가입니다. 오늘은 프로테라 관련된 글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프로테라 관련된 영상을 좀 올려드린 지가 오래된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 프로테라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아직 스테이스 인텍트, 변함이 없다, 손상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투자하기 굉장히 괜찮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글을 쓴 저자는 바이 의견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서머리를 좀 볼 텐데 한글로 좀 제가 좀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게 한글을 좀 보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와 부품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역풍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마도 트랜짓 유닛 쪽에 아마 좀 안 좋지 않을까, 약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프로테라의 에너지 유닛 쪽 있죠. 에너지 유닛 쪽은 약간 공급망이 좀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짓 에너지 유닛은 이렇게 좀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트랜짓 유닛도 자신이 있다라고 이제 경영진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였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프로테라가 9개의 각기 다른 회사에다가 다양한 차량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수요는 탄탄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경영진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요 글에 서머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로테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프로테라 파워드. 그래서 지금 프로테라의 이런 다양한 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이제 제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굉장히 이제 전기 EV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전기 트럭, 전기 버스, 그다음에 전기 스쿨버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더라. 세 번째가 뭐냐? 프로테라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차징 인스톨레이션, 그러니까 충전 시설도 만들고 배터리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 프로테라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비즈니스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저자는 여전히 프로테라에다가 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대요. I still recommend purchasing이잖아요. 여전히 나는 이 프로테라 주식을 사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IRR이라는 이런 가치 평가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이 IRR을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굉장히 좀 자세한 내용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복잡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글로 블로그를 한번 캡처해온 거, 요거 내용만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IRR이라는 것이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그래갖고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요 내용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 테트레이더님의 블로그를 좀 캡처를 해왔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 내부 수익률의 장점이 뭐냐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 현금 흐름과 돈의 시간적 가치를 모두 고려를 한 방법이 내부 수익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기존의 회수기간법 혹은 회계적 이익률법보다 우월한 평가 방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RR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된 금액에 대한 수익률을 제시함으로써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성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내부 수익률의 장점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것만 듣고서는 이 IRR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한다라고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 자체에서도 이 저자는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좋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 요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분기 바로 이제 넘어갈게요. 다시 이 어닝스 오버뷰, 그러니까 3분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거 한글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3분기에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급망 제약으로 인해서 트랜짓 쪽에 매출이 부진했다. 왜냐? 지금 여기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하네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전선 가닥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못해서 트랜짓 쪽에 매출이 부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2년 말까지 휴일 혹은 공장 미운영, 이 공장을 왜 미운영하냐? 이런 공급망 제한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쉬는 거죠. 공장을 그냥 놀리는 건데,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영진이 뭐라고 했냐면 2022년 가이던스는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그리고
다음 게 뭐냐면 4분기 매출이 아마 3분기에와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이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살짝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면이 뭐가 있냐면 이 파워드1 공장이 지금 1단계 건설이 끝났고 여기서 지금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3분기에 얘네들이 경영진이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이 매출이 분명히 4분기에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요거 한번 기다려 보시고 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파워드 공장 페이즈 1 1단계 공장 건설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자금이 70밀리언 달러도 줄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이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자료예요. 그 슬라이드를 잠깐 가지고 왔는데 여기 지금 2022년도 캐피털 익스펜디처가 좀 줄었다, 트리밍 했다, 우리가 좀 잘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70에서 80밀리언 달러로 줄었습니다. 왜? 파워드1 팩토리에 우리가 지금 페이즈 1을 이제 마무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말 되기 전에 지금 스타트 오브 프로덕션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얘네들이 이 파워드1 공장에서 지금 이 4분기에 물건을 만들었는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4분기에 요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오겠죠.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시 글로 돌아오면요. 한 3개로 제가 이제 색깔을 좀 표시를 했어요. 이거 뭐냐면 뭐 노란색, 초록색, 이제 핑크색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지원금 받는 거에 대한 내용을 한 3가지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저자는 앞으로 좀 자신감이 있는 이유, 프로테라를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2022년도 넘어서 계속해서 지금 퍼블릭 스펜딩,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계속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뭐 바이파티선 인프라스트럭처 액트,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에서 굉장히 얘네들이 이거로 인해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EPA, 그러니까 미국 뭐랄까요? 뭐 그런 쪽에 일을 하는 그런 정부 그런 부처에서 지금 스쿨버스 프로그램, 클린 스쿨버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2,350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뭐 책정된 금액이 4빌리언 달러,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커서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요거에 관련된 그런 예산안도 잡혀 있다. 그런데 이거를 2023년도 4월까지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요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프로테라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직 그 프로테라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EPA에서 그 보조금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뉴스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클린 스쿨버스 프로그램이 지금 프로테라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약간 좋은 것이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스쿨버스 쪽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일단 구글에다가 지금 스쿨버스를 만드는 미국의 회사가 몇 개가 있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회사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뭐 라이온이라는 기업도 있고 몇 가지 회사가 나옵니다. 뭐 프로테라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미국에서 스쿨버스를 만드는 회사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프로테라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재수가 없으면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지금 미국에 돌아다니는 스쿨버스가 무려 12,275대라고 합니다. 이거에다가 내연기관 스쿨버스가 당연히 있겠죠. 이거를 지금 한 2,400대를 더 바꾸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매일매일 지금 돌아다니는 버스가 한 이 정도가 뭐 12,000대가 넘겠죠. 그리고 2천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매일 이렇게 스쿨버스가 운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바꾸는 거. 그래서 지금 요건 그냥 짜투리로 그냥 알아봤다. 참고만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라색 나왔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도 지금 얘네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U 클래스 4에서 8, 그러니까 8이 가장 큰 트럭이에요. 점점점 작은 트럭이 4인데, 이 트럭을 이제 이 전기 트럭을 만약에 샀을 때 너희들을 우리가 인센티브 줄게. 30%가량 우리가 할인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법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잠재적으로 이 전기 트럭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기 트럭을 사겠죠. 왜냐? 너무 할인을 많이 해주죠. 그러면 이 전기 트럭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누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당연히 이제 프로테라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얘네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프로테라가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베네핏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뭐냐면 일단은 뭐 업데이트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이제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점이 이 서플라이 체인의 한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서플라인 때문에 이 지금 프로테라의 주가가 내려가게 굉장히 좀 아래쪽으로 주가를 아래로 누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냐, 여기 지금 이 주가를 내리고 있지만 마음 편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안 좋은 악재를 모두 다 지금 감안을 해서 경영진이 가이던스를 내놓았는데, 이게 가이던스를 내준 게 아니라 우리 가이던스 그대로 유지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런 좀 분위기다 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Transys Positive Improvement, 그러니까 버스 쪽이죠. 이거 지금 버스를 만들고 있는데 약간 조금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한글 쪽으로 한번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1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자, 교대 근무를 이 프로테라가 더 늘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인도수가 8대가 더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더 투입하지 않고 버스를 더 많이 생산했다는 것은 이 회사가 차량 제작에 대해서 좀 최적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최적화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가 하네스 부족으로 역풍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 3분기 트랜짓 버스 매출이래요. 한글을 안 배웠죠, 제가. 자, 56밀리언 달러로 12% 늘어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시스템 쪽도 한번 볼게요. 이거 한글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배터리 선적수, 그러니까 배터리를 판 게 개수로 따졌을 때 292개를 팔았다. 근데 전년도 동기 대비 275%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저번에 좀 잘못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분기별로 비교를 하면 16%가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감소한 이유가 우리가 뭐 얘네들이 뭐 전쟁 때문에 배도 안 다니고 그렇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분기별로는 줄어들었는데 얘네들이 판매한 배터리의 전기 용량은 94메가와트로 분기 대비 20%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줄었을지언정 배터리 용량으로 보면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말하면, 저번에도 이제 저희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셨는데, 더 용량이 큰 배터리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용량은 더 올라갔겠죠. 더 용량이 큰 배터리를 팔았으니까 당연히 돈도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개수로 이거를 지금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 용량을 비교를 하는 게 맞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오게 되면 요거를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가와트 요 용량으로 판단을 하자. 이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전 요거를 좀 구글링을 해봤는데, 프로테라 LF 배터리 하면 안 나와요, 뉴스가. 이 사람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 경영진이 뭐라고 했냐, 앞으로 지금 인산철 배터리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분을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LFP 배터리의 90%를 지금 우리가 중국에다가 의존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LFP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LFP 배터리를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중국 거 안 쓰고 미국 거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갖는 게 뭐냐, 함의가 뭐냐. 자, 이걸 그냥 볼게요. 자, 이유가 중국의 90%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물론 그런 확률이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프로테라에서 지금 리튬 배터리 말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제작을 함으로써 약간 조금 가지고 가는
판매를 하는 그런 배터리의 종류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프로테라의 노출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필요한 그런 기업에 프로테라가 거기에도 약간 조금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략적으로 이 프로테라가 LFP 배터리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주가는 지금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그냥 겁먹지 말자. 프로테라에 투자를 하기로 했으면, 이 프로테라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전망이 어떻고, 요런 거를 그냥 그거에만 신경을 쓰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주가가 내려가도 그냥 좀 멘탈 털리지 말고, 꾸준히 좀 잘 가지고 있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을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저는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상 말미에 제가 이렇게 투자를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는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테라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제 영상 말고 다른 뉴스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투자의 결정을 하십시오. 그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좀 잘 보죠. 토탈 캐시. 얘네들이 지금 408 밀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고, 토탈 커런트 라이어빌리티가 1년 안에 만약에 부채를 갚아야 하는 게 114 밀리언 달러다. 그러니까 당장은 얘네들이 현금이 부족해서 빚에 허덕여서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 이런 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영상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라, 오랜만에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지금, 일요일 오후인데,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저는 다음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